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북에서는 33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3.3대 1을 기록했는데요. 16년 만에 모든 선거구에서 여야 맞대결이 성사됐지만 군소정당과 무소속 출마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을 진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주갑 선거구에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민의힘 양정무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 새로운 미래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무소속 방수영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주 을에는 민주당 이성윤 전 검사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자유민주당 전기업 전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무소속 김광종 전 서울시장 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주 병에는 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전희재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녹색정의당 한병옥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까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갑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국민의힘 오지성 군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맞대결하게 됩니다. 군산 김제 부안 을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최홍우 전국광역의원협의회 공동대표, 무소속 김종은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3파전입니다. 익산 갑에는 민주당 이춘석 전 의원, 국민의힘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새로운 미래 신재용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진보당 전권희 익산시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익산 을에서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문용회 전북특별자치도당 부위원장, 자유통일당 이은재 상임위원 등 3명이 도전합니다. 정읍고창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최용훈 정읍고창 조직강화위원장, 자유통일당 정우영 정읍고창 당협위원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서는 민주당 박희승 전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국민의힘 강병무 전 남원 축협조합장, 새로운 미래 한기대 금융혁신특별위원장,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숙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는 모두 33명으로 지난 21대 때보다 11명이 줄어 평균 경쟁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전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면서 열석 석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대결이 성사됐지만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지난 21대 때보다 17명 줄었습니다. 특히 공천 배제 뒤 무소속 출마 경향이 사라지며 무소속 출마자 수는 10명에서 3명으로 70% 줄었습니다. 여성 후보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실적과 전과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13일간 이어지며 다음 달 10일 본투표가 이루어집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소투표나 선상투표가 필요한 유권자는 내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는 장애가 있어 이동이 어렵거나 외국을 항해 중인 유권자가 대상입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 등을 통해 사전 투표할 수 있습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이 전화 금융사기 근절을 목표로 연중 기획 보도를 합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지역은행도 함께 전화 금융사기 예방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2006년 국내 전화금융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낸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귀가 솔깃하겠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칭 대상은 광범위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정확히는 은행연합회 소속이고요. 그래서 3개월 뒤에도 은행권 대환이 가능하신 거예요. 수단도 전화에서 문자로 SNS로 번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지난 5년 동안 10만 6천여 명,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웃돕니다. 25분마다 한 명꼴로 속아 1,000만 원 넘는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2020년엔 전북의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전화금융 사기단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최근엔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느는 등 범죄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감원, 은행과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화금융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 서비스를 좀 교육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 및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740여 건의 전화금융 사기로 15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민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고 민관 협력 치안 서비스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겠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올 한해 이제 그만 전화금융 사기 우리 모두 막는다를 주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획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교육부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2차 예비 지정 대학에 전북에서는 8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대, 전주대, 호원대와 우석대, 군장대는 대학 간 연합 형태로 원광대, 원광보건대는 통합 형태, 비전대는 단독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쯤 지난해 1차 본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 5곳을 포함해 예비 지정 대학 20곳 정도를 우선 선정한 뒤 7월쯤 2차 글로컬 대학 10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완공이 요원합니다. 특히 미원 구간의 대부분이 전북에 속해 있는데요.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북 구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4년 전 전북과 경북 자치단체장들이 옛 백제와 신라를 연결한 라제 통문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992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처음으로 구상안이 포함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 통합적 기능 차원에서 타당성을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 당국자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동서화합 말이 없어지도록 이번에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동서도로 양끝 구간의 경우만 현재 운영 중이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 대구 구간은 사업 시행이 확정됐지만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 무주 성주 구간은 뒷순위로 밀려 언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전북에서 요구하는 전주 무주 구간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금처럼 익산장수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데다 교통량 부족과 높은 공사비로 경제성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전주 무주 직결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정부는 내년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과 영남 교류의 상징인 동서고속도로를 이대로 반쪽짜리로 남겨둘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학별로 배정한 2,000명의 의대 증원 결정을 대학 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는 관련 법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해당 대학은 바뀐 정원을 반영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학 실사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쯤 대학별로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전북대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 근거 하에 의대 정원 확대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화에 응한다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보위와 군의관 추가 파견 계획을 내고 다음 주부터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사태 악화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3주째 개강을 연기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학사 일정이 또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대 의대는 당초 25일로 예정한 개강일을 다음 달 1일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대 의대는 일주일씩 3차례 개강을 미뤘습니다. 전북대 의대도 다음 달 초까지 개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교무처와 의대 교수회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를 잘라내면서 하천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죠. 세계 물의 날인 오늘 시민들이 하천 생태계를 되살리자며 직접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르른 수풀이 우거진 천변이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홍수 예방을 이유로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전주천과 삼천에 있는 버드나무 330여 그루를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하천 주변 땅 속에 나무를 심은 뒤 정성스레 흙을 다집니다. 이거 꾹꾹 눌러야 돼요. 지구도 맑아지고 환경도 좋아져요. 나무야 사랑해. 모역모역 자라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하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갯벌들 10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갯벌들은 주로 강가에서 자라는 식물로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데요. 시민들은 잘려나간 버드나무 밑동 바로 옆에 갯벌들을 심었습니다. 그 전에 베어졌을 때도 안타까웠는데 나머지가 또 베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베어지면 거기서 살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전북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여 년의 노력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했지만 전주시가 소통 없는 벌목과 무분별한 개발로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크리트 호황과 주차장을 걷어내고 수변에는 갯벌들을 심었습니다. 물은 맑아지고 1급수 지표종 쉬리를 비롯한 여러 어종들이 돌아왔으며 천연기념물 수달. 전주시는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목은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버드나무가 이제 그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쓰러져 가지고 이제 막혀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물이 홍수의 범람도 되고 제방도 무너지고 교량에 이제 위험이 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주시 의회에서는 지난해 하천 주변 나무를 벌목한 뒤에도 홍수 피해가 9건 발생했다며 전주시의 일방적인 벌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무주군 분안면 조항산 자락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3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화재 연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한때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임야 4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다음 달 중순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1,400여 명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 지역의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산불 발생 시 진화 헬기와 특수 진화대를 투입하는 등 조기 진화를 위해 산림당국과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전북에서는 한 해 평균 27건의 산불이 나고 이 가운데 절반은 대기가 건조한 3월과 4월에 집중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9개 특수학교 졸업생 91명 중 5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특수학교 평균 취업률은 55%로 지난해보다 10.4%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40.7%, 지난해 44.6% 등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